이제 자, 제가 질문할게요. 마음이 뭐예요? 이렇게 나는 막연하게 얘기한 건데 네. 뭘 아니, 알고 얘기한 게 마음 하잖아요, 지금. 근데 마음이 뭔지를 우리는 모르고 이렇게 하는 게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분별을 잘 해놓을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옛날부터 내려오던 그런 걸로다가 그냥 그 마음이 뭔지도 모르고 생각이 뭔지도 모르고 여러 가지로 그냥 복합해서 쓰는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분리를 해놓고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 재미도 있지만은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가 나와요. 네, 그런 거. 그런 거를 우리가 좀 알고 진행을 할 필요성이 있어. 모든 것은 무지에서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제 내가 지금 다 지식을 탑재해서 다 아는 것 같지만 모르는 게 이렇게 많이 있구나. 이거를 이제 아신다 그러면 하나하나 알아가는 또 재미가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들 하시면 돼. 그러면 아주 재미있게 이 자체가 다 자연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내 자체가 자연이기 때문에 좀 합류가 잘 되실 거예요. 지금 이곳의 토양 발효제는 최고 온도가 몇 도까지 올랐죠, 원장님? 76도? 76도. 네. 70도 이상을 지금 며칠째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그때 하고 우리가 언제 했죠? 두 번째 한 게 거기에 2주, 지금 14일, 월요일부터 3주. 월요일부터 달려서 이번 주가 지난주 월요일부터 달린 것 같아요.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한 10일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10일 정도.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내년도에 25년도에 그 토양 발효제를 농지에다가 쓰려 그러면 이제는 조금 그 축분이라든지 이런 게 숙성되는 시간이 있거든요. 발효돼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제 부지런히 해야 되고, 그리고 그 건불이 여기서 이제 첫 번에 그 이제 그 신선하지 않았다는 거 요걸로 인해서 70도는 올라갔는데 너무 빨리 떨어졌고, 그래서 나중에 또 2차 진행을 했는데 이것도 이제 76도까지는 올라가고 열흘을 지속했지만 일부 또 빨리 떨어진 것도 있고 세 터미 중에.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융합해서 이제는 날짜가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70도 이상을 이제 올라가서 그래도 전체가 다 진행이 한번 됐기 때문에 그 건불 세 터미를 전부 다 융합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과수용하고 인삼 이런 산야채 할 거는 이제 혈분을 내일 소금하고 혈분을 믹서를 할 거고, 그 나머지는 기분을 지금 섞으려고 지금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분을 내일 믹서를 하는데 내일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그래서 내일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서 기분이 지금 어떤 정도의 수분 함량을 갖고 있는지, 그 다음에 지금 고열 처리가 된 건물은 어느 정도 수분을 지금 갖고 있는지, 이거를 합쳤을 경우에 수분이 어느 정도 될까를 이제 추측을 해야 되고요. 그 현장에서 이제 직감으로 다 이제 알아야 되는 거죠. 이제 그 공부를 내일 할 거고요. 그리고 물을 어느 정도 뿌릴 것인지에 대한 것도 내일 결정을 해서 그 현장에서 이제 그걸 진행을 할 거예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되게 굉장히 큰 공부예요. 그리고 인삼하고 과수용, 그냥 과수용이라고 그럴게요. 과수 전용 그 토양 발효제는 그 축분을 섞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좀 실수를 할 수가 있어가지고 제가 그 이제 그 혈분을 좀 준비를 해서 이제 진행 중인데, 그 혈분 속에는 물론 이제 그 각종 그 미네랄이라든지 그 여러 가지 호르몬, 그러니까 뭐 면역 체계의 호르몬서부터 성장 호르몬서부터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들어 있어요. 그리고 염분도 소량 들어 있고,
그런데 염분은 토양 발효제를 만드는데 상당히 중요해요. 그 나트륨이 뭘 필요하냐 그게. 그런데 그 소금이 그냥 뭐 염분을 그냥 쓴다는 게 아니라 그 염분의 그 나트륨을 물 속에 녹여서 그 물 속에 녹아 있는 그 염분 함량도 함량이지만 그 염분을 머금고 있는 물 분자가 굉장히 작아야 돼요. 안녕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물 분자가 굉장히 많이 작아져야 된다는 거, 알칼리화 시킬 수 있다는 것, 요거. 그래서 어떠한 식물이든지 나트륨이 없으면 어떠한 세포가 뭉쳐지질 않아요. 뭐 이런 육세포도 그렇고 식물 세포도 그렇고 어떤 물질이든지 뭔가 결합이 된다. 어떠한 물질과 물질이 융합 결합이 돼서 모양을 띄운다. 제대로 색깔을 낸다 하면 나트륨이 없으면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 나트륨 함량이 또 너무 많아도 안 되고. 그런데 지금 고온 발열 발효 속에 나트륨 함량을 집어넣어서 거기서 융합 발효를 시킨다는 것은 그 나트륨에 들어있는 그 분자를 굉장히 잘게 쪼개는 거예요. 아주 잘게 쪼개요. 그래서 뭘 하냐? 여기 공중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영양 에너지 성분을 끌어들이기도 하지만 이 공중에 들어있는 그 나트륨을 끌어들이고 내보내고 하는 이 작동을 요놈이 할 거예요. 그래서 그 나트륨을 그 소금을 섞는 거니까 그렇게 이제 아시면 돼요. 그러면 그럼 반대쪽에 지금 축분이 들어오는 데는 나트륨을 어떻게 하냐? 뭐 미네랄 이런 건 어떻게 하냐? 이제 이런 거가 나올 수가 있죠. 그러면 축분에는 지금 그 육계, 양계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양계는 아니죠. 육계. 그러니까 육계든 양계든 그 계분, 닭이 먹고 나오는 그곳에는 염분이 굉장히 많아요. 돼지도 그렇고 소도 그렇고. 근데 소는 조금 떨어지죠. 근데 닭 같은 경우에는 염분이 굉장히 많아서 일부러 나트륨을 첨가시킬 필요는 없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그 이제 축분 중에 계분을 택한 것에 대한 것 비밀이 또 하나 있죠. 여러분들이 이거 비밀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도움이 될 거. 우리가 그 이 농작물의 어떠한 그 농사를 진행하면서 영양분이라는 거를 많이 생각들 하시죠. 영양분. 그래서 많은 영양분을 넣는데 영양분 외의 것이 또 있어요. 그게 뭐죠? 미네랄이에요. 미네랄을 지금 아마 농민 여러분들은 영양제랑 같이 미네랄을 굉장히 많이 쓰는 농부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무농약이나 유기농 하는 농부들은 굉장히 큰 돈을 들이죠. 여기다가. 그런데 미네랄을 내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돌 속에 미네랄이 굉장히 많아요. 돌에. 그래서 좋은 미네랄은 돌에서 채취를 해요. 식용서부터 공업용까지 다. 그런데 우리는 아주 쉽게 미네랄을 접근할 수가 있어요. 요거 이제 요런 이제 N의용법 그 이제 이 제가 드리는 요런 이제 문구에 보면 이제 하다 보면 이제 그런 게 다 나와요. 지구가 탄생할 때 굉장한 열 처리가 있었고 바닷물로다가 뒤집은 적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우리가 지금 화산 지역에 가면 농사가 잘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왜 그럴까 도대체. 거기는 비료 농약 없어요. 없이도 농사가 너무너무 잘 돼. 아주 탐스럽게. 근데 우리나라도 그랬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이게 고갈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활용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뭐 무슨 뭐 기분에 무슨 뭘 미네랄이 거기 뭐가 있냐. 닭 사료에는 뭐가 들어있죠? 돌이 들어있어요. 닭 사료에는 돌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미 닭이 먹고 통해서 한번 어떠한 에너지 작용을 한 그 돌은 한번 이제 체온에서 이렇게 지나서 이렇게 나왔지만 뭐 걔가 직접 미네랄 어떠한 작용을 할까? 못하죠. 그런데 지금 토양 발효제를 만드는 데다가 같이 융합을 해서 그곳에서 고온 자연에서 일어나는 고온 열 처리로다가 되면서 발열 발효가 되죠. 자, 그러고 나면 그 돌이 그 열 속에서 이제는 작동을 시작해요. 그 열의 발효 속에 돌에서 들어있는 돌 안에 들어있는 그 미네랄이 추출이 되죠. 자, 그러면 이걸 그냥 사용하게 되면 미네랄도 많아. 그래서 좋아. 이렇게까지만 아셔도 대단한 거죠. 근데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요. 한 발 더 나가는다는 건 뭐죠?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다른 걸 다 그만두고 나트륨과 뭐가 있죠? 미네랄을 이제 얻었어요. 그 토양 발효제 안에는. 그런데 이거를 토양에다가 다시 넣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미네랄이 많아서 농사가 잘 돼. 맞는 말이죠. 그런데 에너지농법에서는 한 번 더 갑니다. 한 발짝 더 들어간다. 어떻게? 그 고온 발열 발효 속에서 미네랄이 추출되고 남은 그 돌이 또 있죠. 거기에. 이게 이 물질이 토양 속에 들어가면 그 미네랄을 소진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토양에 돌이 굉장히 많이 있죠. 큰 돌, 작은 돌, 이 토양에 많이 있어요. 그게. 거기에 작동을 시작합니다. 어떻게? 태양열, 지열과 함께 고열 처리된 이 돌이 그 속에 들어가서 작동을 시작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풍화작용 이런 거를 지식으로 다 많이 배웠잖아요. 이 토양에서 엄청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의 에너지를 끌어들인다는 말을 제가 감히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있는 돌만 녹여서 분해를 해서 식물이 정화를 할 것인가? 그게 아니에요. 얘가 또 돌아가지요. 어디로? 우주로. 가면서 여기에 또 도착되는 다른 에너지가 또 들어오죠. 자, 이거를 순환시키는 것을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자연의 어떠한 순환 원리를 이렇게 하나씩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어마어마한 게 많은데 여러분들이 이만큼만 알아도 지금 만들고 있는 토양 발효제가 얼마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아실 거예요. 쓰레기지만 그 쓰레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일 융합할 계분은 육계에서 우리 식탁을 아주 단백질 공급을 많이 하고 남은 찌꺼기잖아요. 그 찌꺼기를 지금 잘못 버리면 엄청난 충과 균을 전국에서 발생시켜버리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고온 발열 발효를 통해서 시작하게 되면 어떠한 냄새, 균, 충, 바이러스를 죽이거나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이후에 발전되는 거지만 미연에 방지를 한다 이거죠. 미연에 아주 안 나오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자, 지금 제 얘기를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거죠? 그래, 그렇게 영양분도 많고 미네랄도 많고 다른 그냥 우주의 에너지를 막 작동하게 할 수 있게 한다 그러면 그럼 필요도 필요 없겠네? 네, 필요 없어요. 필요가 영양제잖아요. 어떠한 미네랄? 네, 그거 필요 없어요. 농사가 조금 좀 부진하다, 잘 안 된다 그러면 자, 뭐가 부족하다? 발효물질이 부족하다라고 여러분 이제는 다르게 인식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영양제를 찔끔 줘가지고
또 떨어지면 또 주고 이런 게 아니라 이제는 토양을 완전히 살린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이렇게 진행을 여러분들이 하시다 보면 이제 토양 발효제에 조금 욕심을 낼 수밖에 없고 쓰레기 청소를 조금 더 할 수밖에 없고 자 이렇게 이제 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더 큰 공부는 이 후에 또 있죠. 이제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 농업에 대한 거 지금 아까 초장에 조금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농업은 실제 시작돼야 될 농업, 지식인들의 농업은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배고팠던 시절에 우리가 무식했던 시절에 했던 그 농업 발전 속에 크게 발전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건 발전이 아니에요. 잘 보세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배를 불리게 하고 우리를 이렇게 크게 고도 성장으로 하는데 분명히 일조를 했죠. 그거는 뭐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모순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농업에서 지금까지의 그 배부른 농업에서 이제는 차원이 다른 농업을 이제는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아주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이렇게 이거 냄새나고 이런 찌꺼기를 우리가 지금 손을 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언제까지 그러면 이렇게 찌꺼기 청소나 맨날 하고 이런 거나 하고 있을 거냐?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거 하고 나면 요 다음번에는 정말 깔끔하고 깨끗하게 토양을 또 살릴 수 있는 기발한 아이디어가 또 있어요. 그런데 이번 관문에 여러분들하고 자연하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벌어졌던 우리가 성장해왔던 우리 선배님들이 그렇게 노고에 힘쓰고 지금도 농민 여러분들이 힘쓰고 있는 이것에 대한 찌꺼기는 우리가 제대로 알고 청소 한번 하고 지나간다예요. 자 그러면 이런 찌꺼기 다시는 안 나타나게 우리가 다른 농업을 또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절차를 밟지 않고 다음으로 가버리면 다시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내려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입 딱 다물고 그냥 이거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거예요. 예. 조금 얘기가 좀 길어졌죠.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세요? 예. 네. 그래서 자신감을 좀 갖고 또 시간을 너무 급박하게 막 진행하지 마세요. 너무 급박하게 진행하면 오히려 큰 또 실수를 하실 수가 있어. 그래서 그 토양발효제가 되는 것도 굉장히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되고 또 그게 또 토양에 들어가서 또 한 3년은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셔야 정말 그 맛을 그냥 제대로 이제 아실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이렇게 진행은 안 하시는 게 좋다.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도 올해 아마 이렇게 공부하시고 토양발효제 만드시고 그러면 25년도 농사는 정말 아마 재미있게 진행이 되실 거예요. 예. 기자님 3년 말씀을 하시는데 3년에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토양벌이를 넣고 뭐 3년만 하라 말씀하시는데 네, 3년은 그래도 하셔야지. 뭐 특별한 의미는 없고요. 그 토양이 3년은 지나야 유기화가 제대로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제초제 걱정서부터 여러 가지를 전부 다 손을 놓을 수가 있어요. 근데 첫 해서부터도 이제 그 맛은 볼 수 있지만 그 만족할 만큼은 안 돼요. 첫 해 토양발효제를 아무리 많이 놓다 하더라도 그 3년 동안 진행한 이 토양하고는 이 갭이 안 돼요. 그래도 첫 해만 해도 아마 어마어마한 걸 느끼실 거예요. 많이 다르죠. 일단은 비료 농약 없이 첫 해지만 비료 농약 없이 지금 관행농업에서 하고 있는 수확량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엄청난 거 아니에요? 3년 되면 그냥 네? 막 이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처럼 그렇게 되고 네? 그렇게 생각하고 가시면 돼요.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자 농부라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이제 보세요. 지금 쓰레기 청소를 해요.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은 아직 제대로 쓰레기 청소 안 하셨어. 쓰레기가 뭔지도 아직 지금 모르고 계시다고. 그렇지만 우린 지식인이기 때문에 계속 보고 듣고 이거를 하다 보면 이제 아시게 돼. 아 정말 이런 게 이렇게 쓰레기구나를 이제 내일 또 현장에서 보시게 되면 또 다를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그 허리 숙여서 뭔가를 작업을 해야 되고, 그걸 또 토양에다가 넣는 작업을 또 몸소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토양에다 놓다 하더라도 거기서 여러분들은 그 씨앗을 뿌리려면 땅을 쳐다봐야 되고, 또 어떤 거를 그 작물을 또 가꾸고 또 그 자연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 형태를 보려 그러면 내 눈은 깔아야 되고, 뭔가 또 더 관리를 하려 그러면 허리 숙여야 된다. 그리고 무릎 꿇어야 된다. 그리고 더 힘들면 주저앉아서도 진행한다.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왜 농사라는 것을 이렇게 만들었지? 이거를 빨리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알고 시작한다 그러면 아주 어마어마한 게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 그 자연하고 소통한다 이런 얘기를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런 게 없으면 자연하고 소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은 무릎을 꿇어도 그거를 왜 꿇는지 그거에 대한 거를 내가 정확한 답변을 얻고, 허리를 숙이는데 이거를 내가 허리를 왜 숙였는지 정확하게 알고 이거를 진행한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은 엄청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저와 이제 소통이 시작된다 그러면 이제 다른 차원의 그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할 수가 있어요. 다른 차원의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거는 막연하게 그냥 뭐 그 꿈꾸거나 이러는 게 아니라, 조금 전에 그 이렇게 그 말씀하셨는데 이제 나이도 있고 그러니까 뭐 아픈 데도 많고 점점 이제 다 놓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등 이런 거,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걸 잘 알고 나면 여러분들은 절대 이렇게 아프지 않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욕심 내지 마시고. 근데 뭐 욕심은 내지 말라고 그래도 그건 나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도 뭐 욕심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이렇게 버티고 이렇게 사신 거니까 그건 뭐 나무라는 거는 아니고요. 아무튼 저를 만났으니까 이제는 그 여러분들 그 성장이 돼야 돼요. 같이 우리 내공을 크게 하는데 그 공부를 계속 진행하는 걸로 하세요. 농사라는 것은 그냥 덤으로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쓰레기 청소를 그렇게 하는데, 열심히 하는데 그게 뭐 좋은 일이 있을 수밖에 없지.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최고 우리 이제 나이 먹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죠? 일은 많아요. 종류는 많고 있어요. 근데 최고 꼭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여러분들은 보람 있는 일, 보람 있는 일을 꼭 진행하시기를 기원드려요. 고개 숙이고 무릎 꿇고 땅에 펄떡 주저앉는 게 농사 현장에서는 그냥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것인데, 네. 저는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네. 근데 그게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 네. 이장님은 거기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네. 한번 좀 설명 좀 해주시고. 농업은 식량을 생산해서 사회에다가 내보내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일임에는 틀림이 없죠. 큰 일임, 아주 뭐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현장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지를 지금 한번 보세요. 아마 이 대목에서 나를 질타할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감히 이야기를 해요. 뭘 못하고 농사를 져? 오죽 못났으면 농사 쳐. 사회에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그 힘든 농사를 지금 짓고 있냐 이거예요. 이거를 지금 아셔야 돼. 이거를 모르고 그 현장에 있다 그러면 엄청나게 그 아픔이 계속 올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돈을 번다 그래서 농사를 진다? 뭐 한마디로 뭐 얘기할 수 있죠. 돈의 노예구나. 뭐 볼 것도 없네. 새로운 노예 제도 속에 네가 스스로 빠져 들어갔구나. 그래. 노예는 어떤 거다? 돈 준 만큼, 돈을 벌리는 만큼 일한다. 뭐 별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좀 바꾸자는 것이죠. 어떻게? 사회에서 정말 필요한 먹거리. 이제는 다르잖아요. 지식인들이 찾고 있는 이 먹거리는 달라요, 지금. 여러분들도 지식인들이고. 근데 이 분류 속에서 사회에 어떤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은 큰 일을 하고 있고, 농업으로 와서 농업에 임하는 사람들은 농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고, 농업을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질타하거나 굉장히 낮추거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선을 잘 보세요. 그냥 생산해서 돈만 벌려고 하는 농부라 이 부류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환경과 이 지구 또 건강 사회의 전반적인 좋은 먹거리를 생산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분명히 연구원으로서 연구를 할 겁니다. 그래서 농업도 이제는 옛날에 그냥 생산만 많이 해서 사회에다가 그냥 내보내면 돈 받고 이렇게 하는 이런 것에서 이제는 조금 패러다임을 좀 바꿔가지고 그 농업을 좀 이렇게 다른 쪽에서 좀 쳐다봐야 된다 이거죠. 자, 그렇다 그러면 지금 돈을 벌려고 농지에서 큰 기계를 엄청나게 움직이는 사람. 자, 그 다음에 농지에서 허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일을 하는 사람 중에 돈을 벌려고 수확량만 많이 몰두를 해서 그거를 하루 종일 진행하는 사람하고, 연구원으로서 허리 숙이고 무릎을 꿇고 이것을 먹을 사람을 생각하고 환경을 생각하면서 연구원으로서 그러한 활동을 하는 사람하고는 1년 뒤에, 2년 뒤에, 3년 뒤에 엄청나게 크게 갈림길이 나온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지금 저는 아버님이 농사를 지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저는 그거를 배웠고 지금 2대째 지금 농사를 이렇게 짓고 있고요. 물론 아버님은 오래전에 돌아가셨지만 철저하게 그때 아버님이 저한테 이야기한 게 있어요. 부지런해야 된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뭔가 일을 하게 되면 많은 일량을 단순간에 할 수 있도록 훈련을 많이 해야 된다. 그게 뭐예요? 삽질하는 거, 낫질하는 거, 쟁기질하는 거, 이런 거를 아버님 따라다니면서 저는 그걸 다 배웠어요. 그래서 농부라 그러면, 농사질라 그러면 이렇게 하고 이런 것도 다 했고 그런 농사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뼛속에 그게 들어있죠. 뼛속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때 아버님이 저한테 얘기한 그 부지런함이라는 거를 아주 그는 제 그 머릿속에서 그게 사라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게 지금까지도 있어요. 2시, 새벽 2시, 3시, 12시 저는 시간 이런 관념이 별로 없어요. 아무 때고 일어나서 뭔가를 한다 그러면 그냥 해요. 잠에 대한 미련도 없고 그 훈련이 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렇게 했는데도 잘 살기는커녕 되게 힘들어졌어요.
내 삶이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하고 난 그게 부지런한 줄 알고 엄청나게 일도 많이 하고 근데 뭐 내 삶은 뭐 몸도 아프고 뭐 여러 가지로 다 막 그런 게 왔다는 거죠. 그래서 부지런하면 잘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제가 오늘 에너지농법에서 여기 그 익산연구원 찜들한테 이제 공부 중에 하나니까 이거는 꼭 여러분들이 간직하고 꼭 실천할 대목이에요. 부지런함이란 무엇인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부지런한 것이다. 물론 맞아요. 틀린 거 아니죠? 근데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부지런함이란 내가 할 일을 내 가정에서 할 일을 하나도 미룬 적이 없다. 아침에 일찍 일어났는데 하는 일은 어떤 일을 했는가? 아침에 늦잠을 잤어요. 10시에 일어났어요. 그랬는데 나는 할 일을 다 해놓고 10시에 일어난다. 할 일은 미뤄놨는데 아침에 새벽같이 일어나서 활동한다. 어떤 게 부지런한 거죠? 네, 바로 그겁니다. 10시에 일어나든 12시에 일어나든 관계없다는 거예요. 부지런함이라는 것은 내가 책임 있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24시간 안에 다 마쳤냐 이거죠. 그것이 끝나지 않았다 하면 밤을 새워서라도 한다. 그게 부지런한 것이지. 뭐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그 일은 좀 빠뜨리고 그거는 부지런한 게 아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아이들한테도 우리 손녀딸한테까지도 내가 이런 얘기를 해서 아주 책임감을 그냥 부여를 좀 무겁지만 좀 시켜놓은 이런 상태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제 이야기를 아마 이거 들으시고 조금 어렵지만 이거를 한번 실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할 거예요. 생각이라는 게 있어요. 아까 원장님하고 마음이 뭔지를 아냐고 그랬더니 이제 혼동이 오죠. 생각, 마음 이런 거. 아침에 5시에 안 일어나던 사람이 5시에 일어날 일이 있어요. 아니면 나는 내일서부터 5시에 일어나서 무언가를 할 거야. 그래서 어떤 다짐을 또 이렇게 했어요. 자, 그건 뭐죠? 내가 어떠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생각을 했어. 그랬는데 내일 아침에 5시간 됐는데 일어날까요? 못 일어날까요? 일어날 수도 있고 못 일어날 수도 있고. 자, 이제 그거예요. 자, 아침에 5시가 됐는데 일어나야지 생각을 하죠. 이건 생각이죠. 그런데 이거는 게으른 거예요. 번뜩 일어나야지. 그냥 일어나야지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간단해요. 일어난다. 볼 것도 없어요. 그냥 생각하지 말고 일어난다. 그냥 해야 된다는 거죠. 습관 때문에. 네. 그 습관은 굉장히 어렵죠. 고치기가. 그렇지만 하실 수 있어요. 생각만 하지 말고 생각에 머무른다고 그러잖아요. 생각에 머무른다고.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얼마든지 생각할 수가 있어. 그런데 그렇지 않다. 진행한다. 그냥 생각하기 뭔 생각해.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 일어난다. 그냥. 그러면 간단하거든.
예, 그런 거를 한번 좀 실천을 한번 해보시면 굉장히 좀 편안해지실 거예요. 그냥. 여태까지 하면 그런 게 많이 있을 거예요. 저도 그런 일을 많이 겪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갖고는 뭔가가 안 고쳐져요. 그래서 그냥 일어난다. 그냥.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저거를 어떡하지? 저거를 해야 되는데 해야지. 이따가 좀 해야지. 해야지가 아니라 지금 한다. 그냥 이렇게 진행을 하시게 되면 이게 부지런함하고 이제 연결되는 거니까 이렇게 좀 진행들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아 케냐 뭐 이런 이제 지금 케냐가 또 올 여름에 홍수가 한 번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막 나이로비도 이제 우리나라처럼 이게 하수 시설이 잘 돼 있는 나라가 좀 극히 드물어요. 네. 이런 데들은. 그냥 근데다 거기는 이제 아까 선생님이 얘기하다시피 케냐 같은 데는 케냐나 이디오피아는 땅이 적토예요. 그래서 미네랄이 풍부해. 네, 그래서 우리 여기 고창 같은데 복분자 잘 나고 수박 잘 되는 이유, 메론 잘 되는 이유가 걔네들이 완전히 적토거든요. 이쪽은. 그러다 보니까 이 흙이 힘이 없어. 그 물에 잘 휩쓸려 버리는 거예요. 라오스도 그렇고 여기도 지금 난리가 났는데 지금 그 생두 원두 말고 이게 지금 물량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는 많은데 공급량이 적으니까 시세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난리 났다고. 그래서 내가 농사지어야겠다고 한국에서 농사지어야겠다고 내가. 커피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네. 네. 똑같은 이제 선생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 농부들이 그 자연 친화적인 그런 농법으로 이걸 하면 좋은데 그들의 사고는 그 좋은 커피 그 열매를 열려서 파는 것도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일단은 최소 비용으로 농사를 지으려고 해요.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아까 선생님한테 내가 그런 얘기 한 이유도 그들한테 이제 이렇게 자연 친화적인 농법이나 이런 비료를 그 퇴비를 만드는 거를 이제 좀 늦었지만 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좀씩 뭐 이 란만 하면 되잖아요. 우선은 뭐 전체를 다 하기 힘드니까 뭐 1000평 이쪽 산만 여기만 이렇게 하는 방법을 이제 좀 알려주려는 것도 있고 지금 난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럴수록 여러분들이 여기서 조금 더 깊은 공부를 좀 할 필요성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커피 소비량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뭐 농사를 져서 직접 급하니까 이제 이런 이제 이야기들도 나오고 이제 막 그러는데 지금 그 아프리카 쪽에 그런 이제 열대 지방에서 생산된 그 커피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지금 굉장히 많은 찌꺼기를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이 찌꺼기를 그 선생님 같은 분들이 여기 에너지농법에서 하고 있는 이걸로다가 발효를 하세요. 발효를 해서 지금 그때 그 미국 착고에 갔을 때 거기 커피나무를 제가 많이 보고 왔거든요. 네. 그 화분에 있는 거. 그 화분에다가 접목을 해서 그게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 그 커피 이러한 화분이던 그 밭이던 그런 게 조성됐다 그러면 여기서 그 커피 농사를 잘 될 수 있도록 한번 그거를 연구를 이제 마감을 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그 사용하고 남은 그 찌꺼기를 우리가 아주 깔끔하게 그걸 처리를 잘 해서 그 다시 그 자원화해서 토양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어낸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엄청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서 먼저 그 선생님 같은 분들이 지금 그걸 완성을 해서 그 완성된 걸 갖고 지금 그 어느 나라 그 말씀하신 그런 나라에다가 이런 거를 보급을 그냥 시키게 되면 뭐 그 나라에서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그걸 딱 만들어서 이제 가지고 가신다 그러면 아마 지금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의 그 여러분들 그 수준이라 그러면 그런 나라의 거의 장관급들 그냥 만날 수 있어요. 데이터 갖고 가시면 그러면 그런 데이터로다가 그런 분들하고 합류를 해서 그 여러분 뭐 돈도 좀 들어가겠지만 그쪽 지역을 살리는 건데 그거를 그런 식으로다가 이제 일을 하시면 굉장히 아마 큰 일들을 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 나라를 도울 수 있는 지금 첫 번째 길은 바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지금 급하게 나서지 마시고 지금 시작했으니까 지금 빨리 지금 그런 거를 좀 그 발효를 빨리 진행을 하시고 그거는 제가 이제 적극적으로다가 이제 지원을 해드릴 테니까. 그리고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약 찌꺼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 찌꺼기도 지금 활용을 다 하시고 그 딴 한의원에서 나오는 찌꺼기는 생각하지도 마셔. 그냥 여기서 나오는 것만 제대로 해서 이것만 데이터가 잘 나와서 발표가 된다 그러면 누구든지 이거는 어디서든지 따라 할 수밖에 없지. 예, 그런 일들을 좀 하시게 되면 굉장히 좋을 거예요. 뭐 살균제 많이 만들어서 벌레 나온 거 살충제 만들어서 어떤 이제 뭐 균이나 충이 나오면 그런 거를 살충제나 살균제를 만들어서 그 뿌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발효를 통해서 찌꺼기지만 이런 걸 갖고 농사에 접목을 해서 균과 충이 아예 안 나오게 해서 그런 살균제, 살충제가 필요 없이 만드는 연구원 여러분들이 이런 일을 이제는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많이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조금 해서부터 여러분들이 시작을 하고 그거를 정확하게 아신다 그러면 큰 농사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이거 자신감이 없어요. 이걸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이게 아직 이런 걸 잘 모르시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적극적으로다가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제가 원장님한테도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린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텃밭 이장집 에너지 농법의 그 텃밭에 대한 지도를 올해 이제 25년도에는 시작을 하니까 여기에 회원 가입을 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진행을 하신다 그러면 제가 이제 그 씨앗도 드리고 첫 번째 여기서 어떤 걸 하냐면 텃밭 농사 짓는 거는 이제 물론 이제 시작하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생활하고 남은 그 음식물 찌꺼기라든지 음식 조리하기 전에 다듬어서 나오는 그러한 이제 찌꺼기도 많잖아요. 이런 거를 자연스럽게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부터 조그맣지만 이거부터 처리를 해서 이거를 자원화 시킨다. 지금 당장 뭐 만들어서 이렇게 쓸 수 있는 이런 거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그 1년 뒤에는 26년도에는 여러분들이 집에서 생산한 버려지는 그 찌꺼기를 이제는 밭에서 자원화 시켜서 또 토양발효에다가 쓸 수 있는 이런 길이 있으니까 이거부터 여러분들이 실천하시면서 텃밭을 관리를 하신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큰 아마 자부심이 또 아마 생기실 거예요. 아 이거 되네 여러분들이 아마 이렇게. 그리고 그 다른 사람들 그 텃밭 하시는 분들 아마 그런 분들한테도 아마 그분들이 아마 물어보러 올 거예요. 뭘 했는데 이렇게 농사가 잘 돼? 아마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때 이제 이런 이제 발효를 해서 우리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면 아마 그분들한테도 여러분들이 또 그런 지도를 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또 그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 게. 그 보람이 있는 일이고 그런 게. 그리고 조금 더 욕심 낸다 그러면 조금 더 농사를 좀 확장시켜 가지고 이런 게 필요한 어떠한 그 사회에서 뭔가 누군가가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 그분들을 위해서 또 이런 농사를 지어서 또 이렇게 나눠서 드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지. 처음부터 너무 크게는 하지 마시고. 우리 그 연구원들이 좀 다른 지역에서 큰 꿈을 갖고 이렇게 시작했던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먼저는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만은 아직 그 좋은 사례가 없어요. 좀 죄송하지만. 그래서 올해는 좀 조그만 것부터 좀 다시 한번 시작을 해보자. 아니, 내년도 25년도서부터.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같이 한번 동참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말 나온 김에 진짜 여기서 공지사항을 하나 더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그 이장치 유튜브를 보시니까 다들 아시겠지만 올해 그 수도작을 작년하고 올해 그 성공을 했어요. 김영식 연구원이. 근데 그 연구원이 또 그 에너지농법 그 연구회가 막 생기고 뭐 그렇게 막 그 몇 사람들이 이렇게 움직이니까 그쪽에다가 그 좀 쓰시라고 그 21가마를 내놨어요. 20kg짜리를. 그래서 그거를 저희 그 매장에서 좀 필요한 사람들이 좀 구매를 해 가시고, 그것도 나머지 또 이제 42개인데 그 나머지는 이제 그분이 좀 쓰고, 나머지 전량을 제가 우리 레스토랑에서 쓴다고 전부 다 맡아가지고 그런 이제 통장에다가 이제 놓아놨어요, 돈을. 그랬는데 쓸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제 그분이 그 좀 보람 있게 에너지농법 연구를 하는데 좀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이렇게 내놨는데 막상 지금 그게 없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이제 엊그저께 상의를 했는데 25년도에는 그 텃밭 에너지농법 그 텃밭을 진행하는 분들이 지금 그 지금 신청자도 좀 꽤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분들하고 진행을 하는데 유니폼을 하나 맞춰서 쓰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아우 좋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 그 텃밭 그 가입하시는 분들은 그 유니폼을 이제 하나씩 조끼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토양발레를 만든다든지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하시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같이 그렇게 가입하신 분들이 오시게 되면 이제 뭐 여러분들이 그걸 원한다 그러면 그 유니폼을 입고 이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탄소농업, 에너지농법 탄소농업이라고 썼고요. 뒷면에는 그 올가닉이라는 이장치 올가닉이라고 굉장히 크게 이 뒤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그걸 이제 안 갖고 왔는데 그렇게 해놓고, 그리고 지금 그 거기다 또 너무 큰 얘기 쓰면 해서 이제 줄이고 해가지고 뭐라고 썼냐면 녹색의 진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문구가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실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해서 조끼를 만들어서 색깔은 주황색으로다가 만들었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지금 그것이 그분이 내놓은 그 금액하고 옷을 지금 70개를 맞히니까 금액이 딱 맞더라고요. 그래서 70거를 맞춰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좀 사용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항생제나 이런 것들이 많이 투입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립공장에서 네. 그런 부분은 크게 문제가 안 되나요? 문제가 안 될 수는 없죠. 항생제든지 뭐 농약을 많이 써서 그 뭐 굉장히 많은 중금속이 나오죠. 자, 그런데 그 고열 발열 발효를 하게 되면 그것이 기준치 이하로다가 다 떨어집니다. 제가 이제 이거는 토양발효제를 만들면서 요번에 이제 엊그저께도 지금 새롭게 지금 4가지를 이제 또 이제 그 분석원에 보내가지고 검사를 또 의뢰를 해놓은 상태. 요번에 이제 공장 지금 허가를 내고 있는데 이제 그제 분석 허가를 또 이제 보냈고요. 그 전에도 1년에 한 번씩은 제가 토양발효제 만든 거를 전부 다 그 보내서 그 자료를 제가 다 갖고 있어요. 지금 유기농이나 이쪽에서 인증만 받는 과정 속에서
그래서 축분 이런 부분을 좀 제재를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유 그럼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한번 드리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고온 발열 발효를 한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 만드는 거 요것도 지금 검사를 하게 되면 중금속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더군다나 육계 같은 경우에는 많이 나와요. 네. 근데 이제 이 고온 발열 발효를 딱 하고 나면 완전하게 완숙이 됐다 그러면 그게 기준치 이하로 다 떨어져요. 아주 엄청난 거죠. 그게 이제 고온으로다가 발열 발효되면서 거기서 분해가 다 돼서 그 지금 뭐 농약이라든지 항생제 뭐 이러한 여러 가지 중금속도 그 자연의 물질이거든요. 이제 닭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떠한 약품을 만들어서 사료에다가 섞었고, 그렇죠? 많은 그 또 농사를 짓기 위해서 그 또 많은 또 강한 물질을 꼬이고 뭐 비틀고 해서 쪼려 가지고 만들어서 이제 굉장히 탁하게 만든 게 이제 농약 이런 거잖아요. 그것도 역시 자연 물질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여기서 푸는 거예요. 이게 지금 기존의 토양들이 그래서 이제 그 지금 그렇게 해서 바로 풀리지는 나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1년 네. 후에. 이제 토양들이 보면은 이제 올해 1년 차, 2년 차 지금 현행법으로 뭐 유기농, 무농약 뭐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러면 뭐 유기농은 몇 년 동안 어떠한 그 틀이나 어떤 것을 투입을 해서 뭐 했을 때 이렇게 인증을 내주고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누리. 네. 근데 그런 것들이 보면 토양이 너무나 오염이 돼가지고 네. 수년을 써도 그게 이제 그 중금속이나 이게 분해가 안 되고 농약이 분해가 안 돼서 네. 그 토양에 그냥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많죠. 많거든요. 거의 다 그래요. 네, 네. 현재. 그러니까 이 지금 에너지농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토양 발효제를 쓴다 그러면 그 토양이 다 개선돼요. 걱정하지 마시고. 이건 제가 그냥 뭐 몇 년을 진행을 하고 나서 이 결과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그 유튜브 보면 뭐가 있죠? 유기농 전 세계에 존재한다. 뭐가? 문구가 물질은 없다는 거 그냥 얘기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유기농 한다는 사람들 그거 유기농 인증 갖기 위해서 지금 엄청 힘들죠. 왜? 제대로 농부로서 유기농을 하는 농부로서의 일은 안 하고 돈만 벌려고 하기 때문에 그 토양 관리를 해야죠. 토양 관리. 토양이 뭐예요? 토양이 어버이라고. 어버이. 근데 그 어버이를 갖다가 지금 어떻게 해요? 어버이를 어버이로 만들어서 모든 것을 품어내고 다 끌어들일 수 있는 이러한 토양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 그거를 관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어떤 영양제 주고 뭐 병나면 또 뭐 이런 화학농약은 뭐 쓰지 말라고 하니까 뭐 다른 거를 또 이렇게 편법을 쓰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해갖고는 한도 끝도 없고요. 그리고 이미 벌써 우리나라에는 유기물 함량 떨어졌고요. 미네랄 수치 다 떨어져 있고요. 이걸 맞출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중금속에 오염된 토양이 굉장히 많고 여기서 유기농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죠. 어렵죠. 현재 국제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 유기농 없어요. 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 지금 현재 현행법으로. 그래서 제가 현행법 그 이상을 초월한 농법이 이거 에너지 농법입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제가 이거를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조그만 텃밭이지만 이걸 진행해서 정말 이제 이 맛을 알았다. 토양 관리 이렇게 하는 거를 알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토양을 이제 유기화를 만들었다 그러면 장본인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주인공이고 내가 연구원이라는 그 명칭을 제가 계속 사용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가 된다? 유기농 지도자예요. 여러분들이 토양관리 3년만 잘 하셔. 열심히 한번 해보셔. 욕심 내보셔. 그거는 진짜 농부로서 그 괜히 그거 뭐 돈 좀 벌라고 가서 무릎 꿇지 말고 허리 숙이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연구원으로서 활동하셔도 3년만 해보셔.
아까 3년의 의미가 뭐냐고 그러는데 토양이 그 정도는 해야지 살아나요. 3년은 지나야지 완전하게 이제 스스로 회복돼서 활기차게 돌아가는 거죠. 지금 유기농에 도전 한번 해보시게요? 그래. 친환경 작물단지를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네. 어디에서? 울포, 울포. 울포에서 블루베리? 아니 수도자 쌀. 아, 울포시구나. 이거 잘 접목을 시키시면 재밌는 일이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예, 지금 제가 이제 거기 이제 지금 뭐 법인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고 끝낼게요. 법인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생각 잘 하셔야지. 법인을 왜 차렸어요? 이유가 뭐야? 대한민국의 농업법인 가진 사람들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전부 돈이나 빼먹고 그치. 뭔 조직 만들어갖고 뭐 어떻게 하려고.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살림만 해놓고. 자, 법인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법. 자, 내가 지금 그 이장집 에너지 농법이라고 썼어요. 법이 있으니까 내가 법이라는 걸 딱 쓰고 나왔죠. 자, 법인 한다 그러면 어떠한 법, 답, 이 지상에 어떠한 답을 들고 있냐 이거예요. 답을 들고 있다 그러면 이 답을 든 그 인, 여러분 인이 아니라 법인에는 몇 사람 이상이 있죠. 그러한 법이 있어요. 답이 있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답을 가진 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인이라 그러면 나를 인이라 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무형의 인이 하나 있는 거예요. 법을 든 인.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답을 들고 있다. 법인. 여러분들이 아니라. 근데 그 답을 들고 있어요? 그 법인에서? 바로 이걸 찾지 않으면 법인 놓으세요, 빨리. 저 감히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법인을 차린다 그러면 법을 하나 들어요. 답을 하나 들고 법인을 차려요. 그러면 내가 해결을 안 해도 우리 몇 명이 해결 안 해도 이 법인 이 자체에서 해결을 할 수 있어요. 왜? 답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근데 이게 없어. 그리고 법인이래. 이건 가식이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뭔 일을 하는 게 없네. 그 법인에서 무슨 일을 하는데? 바로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아시고 법인을 진행하신다 그러면 아마 굉장히 가볍게 가실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걸 모르고 진행하기 때문에 법인 자체가 엄청나게 무겁죠. 무거우면 눌려요. 답을 빨리 찾아가지고 그 법인에다가 얹으세요. 그러면 가볍게 아주 쉽게 갈 수 있어요. 네, 그렇게 진행하셨으면 좋고. 네.